안녕하세요. 오사카 아즈마 카롱입니다. 여러분, 오겐키 데스까? 오늘은 일본 드럭스토어에 나와 있는데요. 최근 일본에서 위장약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특히 물가가 오를수록 위장약이 더 잘 팔린다고 하는데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경제적 스트레스입니다. 요즘 일본에는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생활비가 증가하고 월급은 크게 오르지 않다 보니 사람들은 씀씀이를 줄여야 합니다. 외식도 줄이고 값싼 식재료를 찾아야 하고 불안감 속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돈 문제로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일본 사회는 가로 사회라고도 불릴 만큼 업무 강도가 높고 직장인들이 받는 압박이 어마어마합니다. 경제적 부담까지 겹치면 심리적으로도 큰 압박을 받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스트레스가 위장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긴장 상태가 됩니다. 이때 위장에서는 위산 분비가 증가하고 위 점막이 송산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즉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위는 더 민감해지고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특히 일본인들은 유전적으로 위가 약한 사람이 많습니다. 식생활도 영향을 미치지만 일본에서는 직장인들이 스트레스성 위염이나 위궤양을 겪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단순히 소화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심한 경우 위암까지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네, 두 번째 이유로는 저렴한 음식을 선호해서 소화 부담이 증가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값싼 음식, 패스트푸드, 편의점 도시락, 인스턴트 라면, 기름진 음식 위주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특히 일본의 라멘, 규동, 여기서 규동은 소고기 덮밥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튀김, 카라아게 같은 저렴한 음식은 기름이 지고 위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위장약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식사량을 줄이거나 영양 균형이 깨진 식사를 하면 소화 기능이 약해지면서 위장약 소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가가 오르면 외식도 줄이고 더 저렴한 음식을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음식을 우리가 많이 먹게 되면 아무래도 위에 부담을 준다는 점이 좋지 않겠죠. 또 일본 라면 같은 경우에는 국물이 기름지고 짜기 때문에 위산 역류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위장약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네, 세 번째 이유는 술 소비 증가입니다. 아니, 경기가 안 좋은데 왜 술을 마실까요? 술을 안 마시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아지면 술 소비도 늘어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일본에서는 이자카야, 술집이죠. 이 이자카야 문화가 발달해서 술과 함께 기름진 안주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술을 많이 마시면 위벽이 손상되고 속쓰림이 심해질 수 있어서 위장약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네, 네 번째 이유는 약국, 드럭스토어죠. 이 약국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약국 도라크스토어라고 하는데요. 이 드럭스토어에서 위장약을 쉽게 살 수 있는 나라라서 위장이 좀 불편하면 바로 그 드럭스토어에 가서 사 먹는 문화가 있습니다. 특히 오타이산, 카베진 같은 제품은 광고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 집에서도 웬만한 약은 다 구비해 놓고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끝부분에 제가 위장약을 증상별, 효능별, 주의점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다섯 번째는 고령층의 위장약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초고령 사회라서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약해지고 위장 건강이 안 좋아지기 쉽잖아요. 그런데 물가가 오르면 노인들은 싸고 소화가 어려운 음식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면서 위장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층을 중심으로 위장약 소비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저도 젊었을 때는 돌이라도 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막상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조금만 먹어도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너무 위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속도 쓰리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고 생활이 팍팍해지는 시기에는 평소보다 위 건강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혹시 이런 증상 자주 겪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경제적 스트레스가 심할 때 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 식습관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찾게 되는데 이런 음식은 오히려 위 건강을 해칩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돈을 아끼려고 편의점 도시락이나 컵라면을 자주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음식들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위장 보호 습관 기르기입니다. 아침을 거르지 말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피나 알코올, 탄산 음료 같은 위에 부담이 가는 음식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면 이를 관리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운동, 명상, 규칙적인 수면 등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어주면 위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일본에서는 물가가 오를수록 위장약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장약을 복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스트레스 관리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도 요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혹시 위 건강에 이상을 느끼고 있진 않나요? 스트레스 관리와 식습관 개선,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위장약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오사카 아즈마 카롱이 추천하고 일본 약사들이 추천하는 위장약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네, 첫 번째로는요, 오타니산입니다. 이 오타니산 같은 경우에는 위가 터부룩하고 소화가 안 될 때 있잖아요. 우리가 가식, 폭식 후 소화 불량일 때 이때에 좋고 또 술을 마신 후에 속이 답답할 때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추천합니다. 이 오타니산 같은 경우의 효능은 소화제 역할을 하면서 위산을 조절해서 속쓰림을 완화시켜 줍니다. 위 점막을 보호하고 위액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술을 마신 후나 또 너무 과식을 해서 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요 성분으로는요, 소화 효소가 들어가 있어서 탄수화물과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고요. 그리고 침강탄산 칼슘, 이름 굉장히 어렵네요. 아무튼 위산 가다를 조절해서 속쓰림을 완화시켜주고 또 한방 성분이 감초가 들어가 있어서 위 점막을 보호해주고 진정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주의점으로는요, 분말형도 있고 알약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분말형이 많기 때문에 물 없이 먹으면 목에 붙을 수 있어요. 컬럭컬럭 기침이 날 수도 있고요. 또 장기간 복용을 하면 위산 분비가 저하될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서 너무 자주 먹으면 위 자체의 소화 능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가스타텐이라고 하는데요. 이 증상 같은 경우에는 속쓰림이 있거나 위산이 역류가 심한 경우 있잖아요. 그때 드시면 좋고요. 또 위산 가다로 인해서 위통이 지속될 때 있잖아요. 굉장히 콕콕콕 찌르면서 아플 때, 또 식후에 위산이 너무 많이 나올 때 이거를 드셔주시면 너무 좋아요. 효능은 위산 분비를 직접적으로 억제하여 속쓰림을 완화시켜주고요. 위궤양 및 역류성 식도염에 완화시켜줍니다. 또 위산 가다로 인해 위 점막 손상을 방지해줍니다. 저도 가끔
위가 막 아플 때는 가스타텐 요거를 자주 복용합니다. 세 번째는요, 카베진 알파입니다. 위 점막이 손상되어서 속쓰림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랑 또 위염 증상이 있는 경우, 또 자극적인 음식, 맵고 짠 음식을 자주 먹는 경우에 추천드리고 있고요. 효능으로서는 위 점막을 보호하고 위산 분비를 조절해 위염을 예방해 줍니다. 위의 혈액순환을 촉진해 위 세포 재생을 도와주고 위통과 속쓰림을 완화시켜 줍니다. 주의점으로는요,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즉시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위산 가다보다는 위 점막을 보호해주는 목적이므로 단순한 소화 불량에는 효과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양배추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주의 필요합니다. 네 번째 추천은요, 에비오스입니다. 위가 약하고 영양 불균형일 경우, 또 장 기능을 개선하고 싶을 때, 위산이 부족해서 소화가 잘 안 될 경우에 복용하면 좋습니다. 효능으로는요, 위장 기능을 강화하고 소화를 돕는 영양제 역할을 하고요. 유산균 및 효모 성분이 장내 환경을 개선해 줍니다. 위산 분비 부족으로 인한 소화 불량을 개선해 줍니다. 이것도 주의점은요,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장기간 복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맥주 효모 성분이므로 효모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피해 주세요. 또 간 기능이 약한 사람은 주의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다이쇼 한방입니다. 속이 터부룩하고 더디게 소화가 될 때라, 또 차가운 음식을 먹고 속이 냉할 때 좋습니다. 효능으로는 위장의 혈류를 개선하고 기능을 활성화해 주고요. 위 점막 보호 및 진정 작용을 해줍니다. 또 위산 분비 균형을 유지해 주죠. 즉각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방 성분이므로 체질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요, 오타이산 A입니다. 일반 오타이산보다는 더 강력한 소화효소 효과가 필요한 경우에 마셔주면 좋고요. 과식이나 기름진 음식으로 인해서 소화 불량일 때 아주 좋습니다. 효능으로는요, 오타이산보다는 강한 소화 촉진 효과가 있고 위산 조절 및 소화 불량을 해소해주고 속쓰림 및 위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오타이산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사용 시 위산 분비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는 오타 한방입니다. 한방을 이용한 자연 치유를 원하는 경우, 또 위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 좋고요. 위장의 운동성을 높이고 소화를 촉진시켜주며 천연 성분으로 위를 보호하면서 기능을 정상화시킵니다. 속쓰림, 소화 불량을 완화해 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사카 아즈마 카롱이 추천하는 위장약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에서 물가가 오를수록 위장약이 잘 팔리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평소 위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